이번에는 부산 홈 경기입니다.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경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 기사들 첫 승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 상하이 하면 이창호 구단이 생각이 나듯이 부산 하면 또 떠오르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대국을 펼치는 한국의 강동윤 구단입니다. 과거에 이 농심배에서 한국이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때 네. 강동윤 구단이 2차전 부산에서 5연승을 하면서 한국팀의 반격을 이끌어낸 바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2차전은 5판을 벌이게 되는데 이번에도 5벌의 옷을 준비를 했겠죠? 네, 예전에 강동윤 구단이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부산에 이제 첫 판을 두러 내려갔을 때 기자들에게 6일치 옷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마 강동윤 구단 그래도 뭐 끝까지 남아있을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대국을 할 생각으로 옷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강동윤 구단이 이 판팅이 선수에게 지금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한국의 세 번째 주자로는 강동윤 선수가 출전합니다. 먼저 농심배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농심이 협찬합니다. 한중일 국가대항 단체전. 우승 상금은 5억 원이고요. 준우승에게는 한 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국료가 있고 연승 상금은 있지만 준우승 상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승 이외에 이 준우승이나 3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수들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연승에도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3연승 시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각자 제한 시간 1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데 다른 세계 대회와 비교를 해보면 제한 시간이 조금은 짧은 편입니다. 자, 오늘은 한중전 강동윤 구단 대 판팅이 구단의 대결입니다. 1차전 경기 조금은 아쉽게 끝이 났었죠. 그렇습니다. 이 기대를 모았던 한국팀의 라인업이었지만 역대 최강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선봉으로 나서서 일본의 이치리 키료 선수에게 패했고 이동훈 선수도 판팅이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팀이 1승도 거두지 못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을 비롯해서 김지석, 강동윤 강자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 선수들이 한번 기세를 타면 쭉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저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동윤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대결인데 판팅이 선수의 연승이 무섭기는 하지만 사실 이 기록, 좋은 기록이 있었었죠? 네, 예전에 판팅이 선수가 연승을 할 때 강동윤 구단이 그 연승을 막아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모습이 나오길 기대가 되고 특히나 네. 강동윤 구단에게 운이 따른 또 부산에서의 대결 그리고 강동윤 구단의 최근 컨디션이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이 오늘 대국의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의 부산 대첩을 꿈꿔봅니다. 2차전 첫째 날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부산 농심호텔에서 벌어집니다. 자, 한국의 세 번째 주자 강동윤 구단 그리고 중국의 판팅이 구단의 대결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선수 세 차례 만남이 있었죠. 농심배에서 한 판 진행이 있었고 또 다른 세계대회에서 두 판이 대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시나우배에서 강동윤 선수가 판팅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판팅이 구단은 이번 농심배가 두 번째 출전인데 지난 첫 번째 출전했을 때는 응시배 우승 자격으로 출전을 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판팅이 선수가 한동안의 세계대회에서 부진하긴 합니다만 응시배 우승자이기도 하고 특히 어렸을 때에는 중국에서 각광받던 유망주거든요. 뭐 최근에 조금 활약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시할 선수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 그래도 강동윤 구단이 부산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부산 농심 호텔에 온천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온천을 참 좋아한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그 온천장이죠. 그 기사들이 그래서 농심 신라면배 때 뭐 선수들은 물론이고 또 혹은 검토를 하러 간 선수들이나 혹은 뭐 관전을 하러 간 선수들 혹은 뭐
바둑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온천장을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가봤는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곳과 좀 다른가요? 일단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바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편하게 그냥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그곳에서 피로를 풀고 대국을 준비할 수가 있죠. 이 소목 화점 굳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 포석은 강도윤 구단이 흑번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포석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뭐 강도윤 구단의 흑번일 때는 저 포석밖에 두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최근에 전매 특허인데 판팅이 구단이 이 한 두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 방금 전의 상황에서 우상 쪽 붙임을 선택을 했죠. 저수는 최근에는 뭐 여러 기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저렇게 소목에서 굳힌 곳 옆으로 붙이는 수는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올해를 전후반기로 나눠서 봤을 때 전반기에 좀 많이 나왔던 진행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후반기에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붙이는 수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 형태가 소목일 때 걸치고 붙이고 늘어가고 그다음에 호구 치고 나서 한 칸을 뛸 때 이곳은 흑돌이 없죠. 그때 붙여가는 그 진행이 지금 실전에서 나오는 진행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실전에서의 진행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지요. 꾸준하게 사랑받는 그런 포석입니다. 신수도 계속해서 등장을 네. 했었고요. 흑도 방금 전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실전처럼 밀어가는 것과 이쪽을 꽉 잇는 수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꽉 이었다면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은 백이 이쪽을 이렇게 벌리게 되고요. 벌릴 때 흑도 이곳을 바로 들어가서 전투로 이끄는 진행과 혹은 그쪽을 방치한 채 여기를 걸쳐서 이렇게 밀어가는 이 진행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바둑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세계대회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났을 때 이와 똑같은 포석으로 세 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에요. 네. 그때 두 선수가 100번일 때도 사용을 하고 흑번일 때도 사용을 해서 화제가 됐던 포석이죠. 올해 워낙 또 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알파고와의 대전도 있었죠. 또 응시배도 있었죠. 네. 확실히 이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그 당시에 몽백 핫백 결승이 굉장히 오래전 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계 대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꿰는 2016년 첫 번째 뭐 빅격돌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아쉽게 패하면서 이상하게 이 2016년에 한국 바둑계가 약간은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번 농심배를 기점으로 해서 멋지게 반격을 하길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방금 전에 이 베개에 달리는 수도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수는 실전처럼 달리는 것과 이렇게 눈목자로 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네. 날일자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수는 이렇게 눈목자로 지키는 수이고 이때도 여러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만 가장 간명하게 처리되는 것은 하나 들어가고 또 여기를 하나 찔러 두어서 네. 이 교환은 백이 이쪽을 젖히는 것을 방비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손 빼서 다른 곳을 향하는 이 진행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자주 나왔던 형태인데 날일자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날일자는 이쪽 부분을 좀 가볍게 본다는 의미가 있죠. 날일자 두는 수도 간혹 쓰이긴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이소영 캐스터의 남편 원성진 구단이 이세돌 구단과 이와 네. 똑같이 둔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날일자 말고 우변의 날일자 지키는 수를 우변의 날일자요. 이 날일자는 자주 봤죠. 네. 저 최철환 구단이 또 박진솔 선수와 농심배 예선에서 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날일자 두는 수도 간혹 쓰이긴 합니다. 이때는 이제 흑도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쪽을 찌르고 이렇게 붙이는 수와 이쪽을 밀고 이렇게 끊어서 결정을 짓는 수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백이 이 변에 날일자를 두든 귀 쪽으로 날일자를 두든 혹은 이 변에 눈목자를 두든 세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기사들의 기풍에 따라서 선택이 나뉩니다. 근데 그 우상 부근에 흙이 늘어둔 자리요. 네. 어쩔 때는 끼울 때도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곳을 흙이 나중에 찌른다고 하더라도 거의 백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백이 이쪽을 잇는 것은 오히려 악수가 되니까 흙이 하나 찔러두는 교환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쪽 눈목자를 두었을 때 흙이 찌르고 여기를 둘 때에는 백도 다르게 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밀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밀고 받을 때 이렇게 호구치고 흙이 이쪽을 받을 때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수가 대학수죠. 그래서 흙도 백이 눈목자를 둘 때는 수순이 먼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찌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고 네. 그렇다면 흙이 애초에 이곳을 끼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는 게 정수입니다. 이제 끼우는 수는 잘 나오진 않겠네요. 뭐 이 형태에선 나오진 않겠죠. 아래쪽을 먼저 밀어 두었고요. 네. 위쪽으로 밀면 흙은 이쪽을 막게 됩니다. 그때 이 젖혀 있는 수가 워낙 아프니까 이렇게 백이 젖혀 있고 흙이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판팅이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이번 농심배에서 이시리키료 선수와 대국할 때에도 이 형태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도 판팅이 선수가 아래쪽으로 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판팅이 선수는 이렇게 밀어서 좀 더 강하게 맞서기보다는 좀 더 간명한 선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동윤 구단도 이 진행을 즐겨두지만 백으로서 판팅이 구단도 이 진행을 즐겨두는군요. 네. 뭐 사실 즐겨둔다고 하기에는 그때 한 번밖에 제가 판팅이 선수의 대구에서는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강동윤 선수의 흑번도 사실 이 포석보다는 백이 이곳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달려서 한 칸 협공하고 중앙을 싸바르는 그 정석 진행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뭐 처음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평소에 두던 것보다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포석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자, 판팅이 구단 응시배 이후에 세계 대회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응시배 결승전에서 박정환 구단과 대국을 치를 당시만 해도 판팅이 선수가 세계대 우승을 한다? 이것은 약간 의외로 받아들여지던 약간 이변으로 느껴지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우승을 차지해서 아 이제는 좀 승천을 하겠구나. 중국 바둑계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최강자인 박정환 구단이었으니까요. 더 네.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중국 바둑계 기대에서는 살짝 벗어났죠. 근데 뭐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세계 대회 우승 한 번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또 우승을 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도 제 기억엔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최근 신예 기사들 중에서. 이 구리 구단과 콩지혜 구단이 일단은 확실히 있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99세대 중에는 99세대 중에는 별로 없는 기억인데요. 이제 그 일단 결승에서 지금 천야웨 선수와 커제 선수가 백령배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선수는 특히 천야웨 선수 같은 경우에 승리를 거둔다면 두 번째 세계대 우승이 되고 커제 선수는 뭐 우승을 많이 들어 올렸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특출난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탕웨이신 구단이 추가가 됐죠. 아 그렇죠. 탕웨이신 구단이 이제 처음 삼성화재배에서 이세돌 구단을 꺾고 우승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박정환 구단에게 응시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죠. 강동윤 구단도 올 초에 LG배에서도 우승을 했었어요. 네. 오랜만에 우승이었는데요. 그렇죠. 강동윤 구단이 사실 예전에 이 후지스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동안 세계대 우승 소식이 잠잠하다가
올 초에 이 박영훈 구단과 형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 타이틀 홀더 오랜만에 되었죠. 네, 참 신기하게도 이 세계 대회 우승하고 난 이후에는 페이스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글쎄요. 모든 선수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선수들이 몇 있습니다. 저는 이세돌 구단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주 예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세돌 구단이 LG배에서 2003년에 우승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남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올해 남은 시합을 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펼쳐졌던 제 기억엔 당시 KT배였나 한데요. 그 속기전에서 유창혁 구단과 결승에서 만났는데 1승 후 2연패로 이제 준우승에 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예전을 이제 회고해 볼 때 세계대 우승 이후에 1년간이 자신의 바둑 인생에서 가장 내용이 안 좋았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되돌아보면 자신감이 너무 넘쳐 자만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앞서 이 판팅이 선수가 이 일본의 이치리 키료 선수와 둘 때에도 초반에 이와 똑같은 포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초반에 아래쪽을 밀고 위로 밀고 그다음 3-3 들어간 것까지는 판팅이 선수가 똑같이 진행을 시켰고요. 당시에 이 일본의 이치리 키료 선수는 강동윤 선수처럼 여기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이쪽을 걸쳐서 받을 때 하변을 벌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쪽을 판팅이 선수가 밀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대국은 강동윤 선수가 하변보다는 이쪽을 먼저 틀어 막았기 때문에 판팅이 선수도 한 번 더 흑에게 이곳을 허용을 한다면 이 부분의 흑 모양이 워낙 좋죠. 네. 그래서 바로 이쪽을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강동윤 구단이 이쪽을 단수치거나 늘어서 받는다면 백은 귀에서 사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흑이 선수를 주게 되는 건가요? 그쪽으로 단수를 친 것은 선수를 쥐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아까처럼 뒀더라면 좀 달랐을까요? 아까 이쪽을 늘었을 때에는요. 백이 여기를 단수 칠 때 손을 뺀다고 한다면 다음에 여기를 따고 나서 여기를 끊는 그런 뒷맛이라거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수 칠 때 손 뺄 생각이라면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곳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백이 하나 나가두고 단수를 친다면요? 어차피 손을 뺀다고 했을 때 여기 끊는 뒷맛을 볼 땐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항상 단수 치고 장문을 엿보기 때문에 늘 유리하죠. 네. 네, 지금은 하변 쪽으로 손이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변을 둔다면 역시 걸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일감이죠. 네. 만약에 좌상의 백돌이 소목이 아니라 화점이었다면은 그래도 아래였을까요? 그때는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소목이 있다는 것은 흑이 이 부근으로 다가서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흑이 원래 둔다면 이쪽을 걸치는 것이 보통이니까 이쪽으로 두긴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이쪽을 걸치자니 이번에는 백이 협공이나 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변 쪽을 중시하면서 이 세력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곳이 소목일 때 흑은 그쪽을 두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화점이라면 상변 쪽 선택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판팅이 선수가 한국의 이동우 선수와 대결을 펼쳤던 지난 1차전 때 그 대국 내용을 살펴보면 판팅이 선수가 선실리 후타게 작전으로 들고 나왔고 당시에도 100번이었습니다. 오늘 바둑은 아직 몇 수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때 그 흐름과 약간 유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오늘도 강동윤 선수가 두터움을 이용한 상대에 대한 공격, 압박 이런 쪽으로 좀 국면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백이 좌하를 받게 된다면 이미 귀는 4개를 다 백이 차지하게 되고요. 네.
예전에는 4기생 필승이라고 해서 그만큼 귀가 중시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 80년대, 90년대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전혀 통용되질 않습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둑 격언이라던가 혹은 좀 중시되던 것이 없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이 4기생 필승 그리고 뭐 들여다보는데 잊지 않는 바보 없다. 이것은 예전에도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바둑 격언이긴 했습니다. 아,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들여다볼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돌을 이용해서 뭐 쌍립 서고 쌍립 선다거나 혹은 네. 위로 밀어가거나 뭐 이런 것이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음, 글쎄요.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변했다기보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바둑의 수준이 조금씩 올라옴에 따라서 차츰차츰 변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예전에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반 농담 삼아서 아, 내가 옛날엔 바둑 이렇게 두라고 배웠는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바둑 다시 배워야겠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기생 필승이라는 말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근의 기사들이 실리를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이 가끔 뭐 세력 바둑을 둔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매번 세력 바둑, 매번 우주류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만큼 중앙 모양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연구가 덜 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알파고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 조치훈 구단과 대국을 펼쳤던 딥젠고의 기보를 봐도 약간 중앙을 좀 중시하는 면이 인간보다는 확실히 더 중앙을 많이 경영을 하고 그쪽으로 돌이 많이 가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주는 바둑이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판팅이 구단은 이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시간을 꽤 드립니다. 당시 그 이치리키료 선수와 대국했을 때 한 칸으로 받았나요? 날일자로 받았나요? 그때는 날일자로 받았는데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저렇게 한 칸으로 받았을 때 흙이 하변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백이 다른 곳을 갔을 때는 이 한 칸이 별로 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곳을 다가섰을 때 백돌이 날일자로 있다면 흙에 다가서는 수가 전혀 두렵지 않지만 한 칸으로 있을 때는 항상 이 자리는 통렬합니다. 다음에 이쪽 날일자로 백의 근거를 파워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판팅이 선수의 생각은 한 칸 띄고 받는다면 뭐 이쪽을 둔다든지 해서 이제 중국식과 흡사한 이런 모양으로 잡아가려고 했을 거고 이치리키료 선수와 대국을 펼쳤을 때에는 빨리 선수를 잡고 이곳을 가고 싶었던 순간이니까 그때는 날일자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칸을 둘 때에는 한 번 더 이 변 쪽에 돌을 투자할 때 그때 좀 더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군요. 강동윤 구단도 지금까지 흐름이 백의 실리, 흙의 두터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두터움을 좀 이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변을 두지 않고 지금 좌상을 걸쳐간 거죠. 판팅이 선수가 날일자로 받았다면 강동윤 선수 이곳 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걸쳤을 때 지금의 형태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흙돌과 호응해서 이쪽을 다가서는 수거든요. 그런 것이 날일자일 때는 없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한 칸 차이입니다만 인류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포석의 전략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수 한 수 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뭐 초반 진행이 상반된 실리와 세력의 대결이기는 하지만 항상 바둑 지켜보다 보면 이 균형이 맞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두 선수가 어떤 완착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다지 자주 등장했던 포석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변화가 있다거나 뭐 그런 변조를 느낄 만한 순간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로 팽팽하고
결국은 이 두텀을 잘 활용하고 또 선실리 후타기 작전을 잘 세우면서 보통 인류들의 대결은 결국은 미세해지죠. 강도현 구단의 머릿속 이쪽을 걸쳤을 때는 보통은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선 백이 두 칸을 벌리고 그때 흑이 여기 교환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쉽게 본다면 이곳을 흑이 두고 백이 두 칸을 벌릴 때 그때 이 자리가 제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걸치는 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백도 협공을 하고 싶을까요? 글쎄요. 협공을 했을 때는 흑이 어떤 식으로 이곳에서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이곳의 세력을 갖춘 채 이 변화가 생긴다면 흑으로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정석을 진행을 시켜보면요. 과거의 정석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백이 위로 끊거나 아니면 아래쪽을 단수치거나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석 진행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지금은 흑이 잡더라도 큰 불만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이 미는 수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백이 있는다면 이렇게 단수치고 틀어 막았을 때 이 두 점에 대한 축 관계입니다. 그런데 쭉 나갔을 때 이곳에 흑돌밖에 없죠. 그래서 백은 이 상황에서는 이쪽을 늘고 이쪽을 막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석인데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석대로 흘러갔을 때에도 이것이 정석인 이유는 이 상황에서 백이 협공을 가서 이 흑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석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흑이 이쪽 우측에 세력이 있다면 분명 다르죠. 괜히 협공을 갔다가 백이 양쪽이 나뉘면서 오히려 백돌이 얇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석도 흑의 우측 벽이 말을 하고 백이 뭐 아래쪽을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과거의 정석이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도 때에 따라서는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석일 때에도 흑이 이곳을 틀어막고 상변을 벌리는 자세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측의 벽이 말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벽이 있을 때는 백도 상대에게 그렇게 주도권을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협공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두 칸 벌리고 또 한 번 벌려서 이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장시구단의 정석을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장시구단의 정석이라면 이 상태에서 이쪽을 두는 수법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됐을 때는 이제 흑도 좀 고민은 됩니다만 어쨌든 주변이 강하다면 이제 몇 가지 정석을 한번 보죠. 이렇게 눌러갔을 때 진행도 눌러가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짚어가는 진행인데 이런 식의 진행일 때에도 전체적인 흑의 자세와 호응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도 다 누르고 이쪽에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도 흑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장시구단의 정석 선택에서 이쪽을 짚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이 부분을 협공 가서 싸울 때에도 어쨌든 주변이 두텁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의 배석에서는 상대가 협공을 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변화는 흑의 입장에서 크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도 그냥 두 칸을 띄워둡니다. 네, 그래서 강도현 구단의 선택은 바로 다가서는 수 아니면 3-3 붙이는 수 같은데요. 해둘 수도 있고 안 해둘 수도 있는 거군요. 이쪽을 바로 다가선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요. 이곳에 교환을 시킨다면 안정적이긴 한데 이 교환 자체는 이쪽을 다가설 때는 물론 좋습니다만 왠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흑의 세력이 조금 지워지는 느낌이 있는 만큼 악수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강도현 구단이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장면에서 그냥 다가섰을 때
백의 반격이 얼마나 통렬한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통렬하지 않다면 일단 이 교환은 좀 아끼고 싶고요. 좀 이 싸움이 껄끄럽다면 그래도 이쪽 붙이는 교환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얼마 전에 딥젠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두었을 때 상대에 대한 수를 5가지나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도 5가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5가지까지 프로의 일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박정상 구단이 얘기해준 그 2가지 중에서 방동윤 구단도 택했거든요. 네, 제가 흑이었다면 저는 2가지 이외에 다른 수는 아예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100이라면 몇 가지 정도 떠오르시나요? 저는 2가지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2가지밖에 안 돼요? 네, 뭐 저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변만 하더라도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100이라면 저는 이수와 이수 이 2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좌변에서는 거의 날일자로 협공하는 정도가 보통이군요. 제 감각으론 그렇습니다. 뭐 넓게 본다면 글쎄 조금 제 깊은과는 맞지 않아서 일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쪽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누르고 당장은 손해지만 벽을 쌓은 후에 이 한 점을 대역공하는 그런 작전까지는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 3가지 정도 크게 봐서 3가지. 네 말고는 실전으로 잘 떠올릴 것 같지 않아요. 제한 시간 1시간이 아니라 제한 시간이 한 3시간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이 3가지만 떠올릴 것 같습니다. 박잔고의 예측은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중에 판팅이 구단도 선택을 할까요? 근데 좌변 같은 경우에는 그 2칸 높은 협공도 둘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 자리는 떠오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일단 감각적으로 2칸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곳을 다가섰을 때는 이 102점에 대한 압박이잖아요. 그래서 흑이 다음에 한 칸 뛰거나 했을 때 거의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럼 이쪽 부분이 흑이 강하다고 봐야 하는데 그때 2칸을 들어가는 것은 그저 안에 이제 침입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쪽을 두는 것은 흑의 두터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한 점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2칸은 잘 떠오르지 않고 이 수밖에 이 좌변 쪽은 떠오르는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칸이 띄어져 있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그래서 하변 부근도 예상을 해보셨던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봤을 때 꼭 이 한 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한 점은 강하고 이 한 점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강한 쪽에서 멀어지고 약한 쪽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어딜까요? 긴장되는데요. 아, 다른 3가지 없네요. 네. 진행이에요. 그래서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3가지를 추측하고 나서 단 하나 저는 이렇게 안 둡니다만 떨리는 게 있다면 하변 침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길 두네요. 이 진행에 대해서 왜 떨린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틀리는 게 떨린데 아, 그 중에 가장 이제 이수가 유력하다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4번이네요, 4번. 근데 저는 저 수를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수가 지금 가능한 이유는 흑돌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더욱 단단하다면 이수는 흑의 입장에서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나가면서 싸울 때 이쪽 2점도 열고 이 한 점도 크게 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다른 것이 백이 여기를 다가서는 순간에 이 젖히는 것이 굉장히 통렬하거든요. 치받아 놓은 거, 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굉장히 통렬하죠. 차단이 되네요. 네, 치받아 놓으면 선수 안 되나요? 당장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 뺐을 때 이제 건너붙여 끊는 것이 흑의 장점인데 이렇게 되고 나서 흑이 한 점을 잡고 이것을 젖히고 젖힌다면 당장 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곳을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다른 곳을 두었을 때의 이야기니까요. 이건 흑의 실패죠. 그렇게 본다면 이쪽 부분이 꽤 유력한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본다면 백이 이렇게도 충분히 갈 수는 있는 거죠.
확실히 판팅이 구단의 이 발상이나 감각적인 부분이 좀 가볍다고 느껴지는데요. 전에 이동우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제가 그렇게 느꼈었는데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판팅이 선수가 지금 이쪽 부분도 그냥 여기 따로 살았죠. 네. 이쪽도 잡히지만 않는다면 그냥 여기 따로 가볍게 돌들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상을 떠올리는 선수가 있고 미리 두어져 있던 돌로 이용해서 아까처럼 뭐 이쪽을 가른다거나 혹은 이쪽을 눌러서 이 돌을 이용한다거나 이제 네. 그런 발상을 먼저 하는 선수가 있는데 판팅이 선수는 좀 더 가볍게 저보다는 좀 판단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판을 좀 쪼개서 바라보는 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100번일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100번으로 판을 쪼갠다는 것은 서로 간의 집이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잘게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끝내기 승부에서 덤이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 100의 작전 중 하나입니다. 자, 강동윤 구단이 조금 더 강하게 두어왔습니다. 네. 행마 중에서 가장 고급에 속하는 밭전자 행마입니다. 이런 행마는 항상 역으로 당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나와 끊는 것이 이제 크게 두렵진 않죠. 왜냐하면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면 강도현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단수치고 네, 이렇게 쭉 밀어가서 어차피 이 한 점은 잡아도 다음에 때리는 자세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쪽을 밀면서 이 두 점이 약해지니까 이 흐름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좌변에 벽을 먼저 쌓아놓을 시간은 없을까요? 백이요. 네. 백이 이제 이곳에 벽을 쌓는다면 이렇게 두 잔이 후수고 보통 이런 곳의 단점을 강하게 노릴 때에는 이렇게 붙여서 끊는 것이 상대를 하여금 손을 못 빼게 만드는 아주 고급 수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근에서는 흙이 뭐 이런 마늘모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두면 붙여 끊는 수 자체는 통하는 수는 아니거든요. 괜히 끊었다가 잡혔죠. 네. 그런데 이제 상대가 손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서 선수를 뽑고 이쪽을 노릴 때 그때 이런 수법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여기가 끊어진다고 해도 흙은 이쪽 부근에 붙이고 젖힌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조금 탄력이 있는 그런 이 흙 한 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먼저 손해보고 이쪽을 끊기에는 백이 부담입니다. 가볍게 행마하는군요. 네, 확실히 판팅이 구단의 기풍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볍게 이렇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흙도 차단이 안 된다는 건가요? 흙은 나와서 끊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백이 주변을 정리를 했을 때 과연 이 한 점을 잡은 효과가 큰 것인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백이 당장 이쪽을 노릴 때에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노린다면 일단 끊어지는 형태가 나오죠. 흑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둔다면 이렇게 나와 끊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꾹 눌러서 막는 것이 좀 더 떠오르는 그런 행마법입니다. 싱겁기는 한데요. 상대 돌에 이제 그 리듬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나와 끊었을 때 백돌이 자꾸 강해지면 여기가 좀 신경이 쓰여서요. 그런 걸 염두에는 둬야겠습니다. 나가서 끝났을 때 우측의 돌 모양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 차단되지 않는다면 바로 끊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젖힐 때 이제 느는 것은 백이 밀거나 나릴자를 했을 때 이때 흙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젖히면 끊고 이 다음에 백도 만만치는 않네요. 그럼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 이쪽을 끊었을 때 모양상 이것은 백이 좀 무리 같고요.
이제 아래쪽을 돌파하는 것을 수익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단수 치고 네, 이것도 백이 무리네요. 귀 쪽은 잡을 수 있지만 중앙 쪽에 워낙 거대한 두터움을 내주게 됩니다. 글쎄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수법은 좀 위험한 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젖히면요. 원래는 젖힐 때 기본은 느는 행마인데 그때는 아까처럼 두어서 걸리지 않습니까? 네. 뭐 민 이상 안 끊을 수가 없고 걸립니다. 이미 봤으니까 2단을 젖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단 젖히면 이 상태에서 끊었을 때 어떻게 보면 백이 이쪽 부분이 다 선수고 또 이쪽 미는 게 선수고 해서 뭐 가운데에서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만 놔도 일단은 맛보기가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수익기를 해봤을 때 네. 모양상은 좀 위험한 수법입니다. 가운데 두니까 정말 맛보기인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에서 선택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의 선택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한국의 강동윤 구단 대 중국의 판팅인 구단의 대결입니다. 강동윤 구단도 아래로 밀어두는군요. 네, 모양대로 눌러갔습니다. 근데 이런 행마가 잘 안 떠오르는 게 백도 아래로 뻗어둔다면 백에게 좀 도움이 되는 행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쪽을요. 일단은 이수는 뭐 상대의 행마를 따지기 앞서서 흙이 받지 않으면 이쪽을 나와 끊는 것은 항상 백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법이고 네.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뛰자니 또 예를 든다면 이쪽 백이 타개가 되고 나서 그때는 또 가르고 나서 이렇게 째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남겨두기에는 흙의 입장에서 항상 좀 찜찜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받는다면 아까 나와 끊는 것은 또 이쪽의 약점이 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일단은 자신의 돌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이제 상대의 돌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바둑 격언에 충실한 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백도 귀 쪽을 붙여두는군요. 네, 정말 돌을 가볍게 잘 보는 것 같아요. 잘 보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볍게 보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지금 판팅이 선수가 강도현 구단을 좀 약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수가요? 네, 지금 하변 2점을 손 뺐죠. 그 상대의 진영이었던 곳에 들어가서 그냥 날렵하게만 두다가 아예 그냥 실리로 돌아서서 이쪽을 지켜버린 겁니다. 네. 이 2점은 어떻게 보면 좀 나 잡아봐라 느낌이에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쪽을 받아주기에는 일단은 좀 중복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자니 지금 여기 괜히 막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늘어도 일단은 좀 당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세로는 뭐 손을 빼서 그렇다고 뭐 마구잡이로 공격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쪽을 젖힌다든지 확실하게 상대 근거를 빼앗고 이 2점을 좀 공격을 가는 그런 수법이 떠오르는데요. 네, 일단 판티니 구단이 확실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이동우 선수 대국대회와 마찬가지로 선실리 후타기 컨셉을 확실히 잡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강도윤 구단은 좀 선실리 후타게를 좋아하고 그리고 판을 잘게 쪼개면서 부분적인 맥점으로 승부를 거는 뭐 그런 식의 바둑이라면 최근에 강도윤 구단은 그렇진 않습니다. 좀 스케일이 크거든요. 저는 대륙적인 느낌을 주네요. 강도윤 구단 아주 호쾌하게 씌워갔습니다. 정말 이수는 말없이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한 수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날일자 아니면 그 수가 유력하죠.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것과 이쪽을 둘 때 좀 차이는, 날일자는 한 번 더 이제 백이 날일자로 했을 때 일단은 이 포위망을 살짝 벗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눈목자로 덮어 씌우는 거고요. 네. 이 눈목자 사이를 백이 가르고 째고 나갈 수 없다면 그때는 눈목자가 한 발이라도 더 중앙 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좋은 행마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째는 것은 당장에 끊어지고, 이렇게 붙여서 째는 것은 흙이 아래쪽에 한 점을 자연스럽게 쟁취하면서 급소 자리에 딱 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죠. 지금은 판팅이 선수도 중앙 쪽으로 어떻게 막 붙여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변 쪽에서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 일감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쪽을 내려서서 다음에 뭐 여기를 밀고 째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흙이 지키면 이렇게 두 칸을 벌리고, 이런 식의 발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중앙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 날일자 수는 없는 행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는 두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붙여서 뭐 둔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단수가 워낙 아파서 또 늘면 이 자리 자연스럽게 급소로 모양이 잡히니까 이 진행도 백이 건드려서 득을 봤다고는 좀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 때 안에서 갇혀 살기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는 아까 그 박정상 구단이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그 날일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혼자 읽어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날일자가 일단 떠오르지 않는 것이, 네. 백돌이 이렇게 있다면 흙이 여기를 가는 것이 급소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좀 상대에게 돌 모양 급소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이쪽도 좀 찜찜하고. 어, 네, 오늘 저의 일감이 한 번은 맞고 한 번 틀렸는데, 아무튼 저의 일감으론 저 날일자는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백이 생각할 것이 좀 많은 장면이네요. 판티니 구단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발상인 이 하변에서 둥지를 트는 그 발상에 있어서 여기를 넣을 때 강도현 구단이 여기를 두지 않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급소 자리를 가면서 밀 때 올라서는 것을 유도한다면 백도 이렇게 밀긴 싫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또 변화를 꾀하게 되고 그에 대한 수익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생각할 것이 많은 국면입니다. 아까 그 우하 부근에 젖히는 자리 약점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는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하변을 늘었을 때 이제 아까처럼 급소 자리를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급소가 싫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둥지를 트는 데 있어서는 저렇게 하변 쪽 반대쪽으로 다가서는 거죠. 근데 이수가 선수가 될까요?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 이쪽을 젖히면 일단 흙의 입장에서 모양이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흙이 이쪽을 젖히면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 있고요. 바짝 다가서 있으니까 백이 가능하네요. 이 젖혔을 때가 좀 껄끄럽네요. 예. 그리고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에는 백이 되젖힐 때 이 교환만으로 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계속 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백 이쪽 부분까지는 듣는다고 봐야 합니다. 네. 좀 더 두터움을 쌓고 이쪽을 젖히는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형태라서 흙이 손 뺄 수 있는지는 정말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수익기를 해야 할 부분이 참 많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어, 제가 볼 때 제가 강도현 구단이라면 벌써 떠오르셨나요? 떠오른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기를 풀어갈 겁니다. 우선 이수에 대해서 흙이 손을 빼고 이쪽으로 반격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다가 네. 젖히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제 느낌에는 제가 뭐 깊이 대국자처럼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형태는 흙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 된다면 그냥 받고 싶진 않은데요. 이제 이쪽을 받을 때 그래도 뭐 안 되니까 받긴 받아야겠지만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죠. 빠르게 손이 나오는군요. 네, 일단은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봐야 되고 그냥 여기를 뒀다면 후수이지만 지금은 지키면서 다음에 뒷맛을 노린다는 의미로 둔 것이기 때문에 이수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백도 이제는 여기를 늘겠죠. 네, 네. 역시 들어갔습니다. 잘 갖춰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쪽을 늘어간과 동시에 이제 강동현 선수는 백이 이쪽을 째 나오는 그 단점을 보호해야 합니다. 앞서 백돌이 이곳에 없었을 때는 흙이 여기를 젖히면서 오히려 백이 곤란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공수의 요철을 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흙도 이 부분에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강을요, 아예 모양이 다 이어질 수 있게 좌변의 한 점을 나를자로 씌워가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이수가 된다면 가장 좋은데요. 우선 이제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단단한 수법은 이수이고요. 이수를 뒀을 때는 이제 백의 반격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겠죠. 우선 한눈에 떠오르는 반격도 이렇게 두고 흙이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네. 좀 자연스럽게 중앙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별로 득이 없는 발상이 될 테고 지금은 지워지는 거네요. 지금은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좌변 쪽의 모양을 지키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일감대로 처리를 했을 때 뭐 이런 정도인데 아직까지 백이 완벽하게 자세를 잡은 것은 아니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선수가 되는 건가요? 거기를 두었다는 것은 하변을 백이 지켜야 되고 그때 여기를 좀 효율적으로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막지 않고 그냥 여기를 지킨다면 다음에 약간 이런 맛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 자체가 좀 느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강도현 구단이 여기를 지켜서 이제는 이 급소가 조금 더 통렬해졌거든요. 이곳을 두거나 혹은 이렇게 밀고 끊어도 이 흑돌은 잡히질 않죠. 장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막았을 때에는 백도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지킬 확률이 높고 그때 이 막은 수를 통해서 이 부분의 하변 쪽에 약간의 근거를 확보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요. 그때는 이쪽 날짜를 씌워서 백의 반격 때 조금 대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거나 혹은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강도현 구단의 의도입니다. 침착하게 받아둡니다. 판티 구단도 어떻게 보면 좀 독하게 받았습니다. 앞서 백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받았을 때는 백도 안정적이지만 흑도 이 하변 쪽에 근거를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수는 백의 사활로 봤을 때는 이수보다는 좀 불안정합니다만 또 이곳의 약점을 노릴 때에는 백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최선이죠. 네, 그러자 또 지켜드네요. 지금 두 선수가 뭐 순간 지나칠 수 있는 언뜻 보면 그냥 휙 지나갈 만한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좀 수익기가 깊이 있게 충돌을 했습니다. 네. 그럼 흙이 어차피 입구자 지킬 거였다면 아래로 막아둔 자리 득 본 걸까요? 한눈에 봐선 약간은 애매한데요. 이수가 득인 곳은 이제 3-3을 들어갔을 때 득이고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꼬부리고 뭐 들여다봐서 이 끊는 단점을 노렸을 때 득입니다. 반대로 이제 흙이 이쪽 부분을 어깨 짚어서 이렇게 나와 끊는 수를 노릴 때는 손해죠. 원래는 이쪽 돌파하는 뒷맛이 있었는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됐으니까요. 네.
일장일단이 있는데 강도현 구단은 득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교환을 시킨 거죠. 느낌상 손해일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흑이 손해일 때는 이제 이쪽을 들어가서 이 한 점을 쟁취하려 할 때 손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상황에서도 백은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뭐 이쪽으로 돌파해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강도현 구단이 맞고 하변 내려서는 교환을 한 것은 정확합니다. 그나저나 판팅이 구단은 정말 얄미울 정도로 실리를 차지하고 빠지고 또 실리 차지하고 빠지고 지금 계속해서 발빠른 타겟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강도현 구단에게도 좀 믿음이 갑니다. 예전에 강도현 구단의 기풍이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짜였을 때 좀 약점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요. 강도현 구단이 중국 리그에서 흑번으로 이제 승리하는 패턴을 보면 지금의 이 흐름과 유사합니다. 좀 두텁게 두면서 당장은 좀 실속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서서히 압박을 가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쟁취해내고 승리를 거두는 이 패턴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장기로 하는 패턴으로 지금 대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동현 구단의 기풍이 그럼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네요. 180도까지라고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왜냐하면 선실리 후타게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는데 강도현 구단이 또 100번일 때 보면 간혹 이제 예전의 기풍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흑백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도현 구단이 오로지 좀 실리를 좋아하고 순간순간에 잽으로 승부를 펼치는 그런 기풍이었다면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풍을 한 40%는 가져가면서 한 60% 정도는 좀 중후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강동현 구단의 기풍이 언제 변했냐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네. 제 느낌으로는 이제 강동현 구단이 첫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그 후지스베 결승전에서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할 때 그때 좀 변한 것 같거든요. 그때 이후로 좀 변한 것 같고요. 그때 그 후지스베 결승전 대국 내용도 어떻게 보면 예전의 강도현 구단보다는 지금의 강도현 구단에 가까운 그런 기풍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동현 구단처럼 이 변한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기사가 박여운 구단인데요. 박여운 구단도 신예 기사 시절에는 뭐 굉장한 실리파였고 정말 손꼽힐 정도로 감각이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회를 하다 보면 이 형태가 흑이 좋냐 백이 좋냐를 선택할 때 대부분의 기사들과 박여운 구단이 좀 달랐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실리형 기풍을 추구하던 박여운 구단이 굉장히 바둑이 두터워지면서 또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기풍이 변했는데 강도현 구단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상급 기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요. 요즘 바둑의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요즘 바둑의 트렌드는 전천후 폭격기거든요. 이것도 잘 두고 저것도 잘 둬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예전에 어느 한 장기를 가지고 있던 기사들이 다른 장기들을 탑재하면서 두루두루 강하게 되는, 그래서 좀 실리를 좋아하던 기사들은 좀 더 두터워지고 네. 또 두터움을 좋아하던 기사들은 좀 더 실리로 변하는 그런 식의 기풍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무기들을 또 사들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에는 신예 기사 시절에는 마구잡이로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힘 바둑에서 좀 더 실리에 민감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바둑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들 처음 시작 출발선은 달랐지만 결국 가운데서 좀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 침입은 상당히 좀 통렬한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어쨌든 흙이 지금 모양이 꽤 두텁게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의 형태만 본다면 하나만 걸쳐두고 원래 백의 귀에서 하나만 걸쳐두고 손을 뺐으니까, 네. 그리고 반격을 당했으니까 흙이 이 부분에선 좋은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귀에 붙여서 물어보면 백이 뒤로 받아주진 않나요? 여기를 붙였을 때는 백도 몇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일단은 안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다거나 혹은 그냥 두 칸 벌리고 뛰어서 아예 그냥 모양을 정돈해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붙일 때 받아준다고 해도 여기를 늘면 그때 뛰어서 정석에서 백이 두 번 연타하는 것이니까 백도 못 둘 이유는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두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붙일 때 백이 여기를 젖히는 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은 정석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백도 다른 반발은 없습니다. 그때 흑이 여기를 잡는다면, 이렇게 정석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흑의 두터움이 좀 말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이 한 개의 돌이 더 와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군요. 네,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백이 변신을 꾀한다면 방금 전의 수순에서 여기 아래로 치는 수, 이 한 방법밖에 없는데요. 뭐 흑이 여기를 이어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두고 여기를 치받고 젖힌다면, 네. 이것도 백이 돌수가 굉장히 많았던 곳에서 나온 변화라고 하기에는 백이 아쉽습니다. 네, 지금 광도윤 구단이 이제 부분적으로 그 흑 한 점을 움직인다면 3-3으로 붙이거나 혹은 이렇게 마늘모로 둬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주변이 두터우니까 움직일 거라면 붙이고 늘어서 최대한 좀 버티는 느낌으로 싸움을 시작하고 싶고, 다른 곳을 둔다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곳은 없어요. 이쪽으로 다가서자니 한 칸 뛰어서 괜히 지금 이 한 점이 안 그래도 약한데 좀 자연스럽게 뛰는 행마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좌하를 먼저 압박해서 두터움을 없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좌 쪽을 3-3을 들어가는 수,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수 아니면 이 붙이는 수, 그리고 좀 가능성은 제가 둔다면 낮습니다만 네. 이 수까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네, 과연 한 점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은 판팅이 구단의 작전도 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좌변 쪽에서 지금 침입한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다른 곳을 좀 둘러보면 지금 이쪽을 치받으면서 이 젖히는 약점을 지켰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수가 남았죠. 붙여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이렇게 101점을 제압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압했을 때는 이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겠고요. 글쎄요,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어쩌면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더 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여기를 붙이면 차단을 할 때 네. 이쪽을 치받고 끝낸다면 어차피 잡아야죠. 네. 그러고 나서 한 점을 단수를 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어차피 집은 아까도 5집, 지금도 5집입니다. 근데 아까와의 차이점은 이 장면에선 젖힐 수가 없죠. 당장 뭐 잡히고 이렇게 늘어줘도 어차피 뒤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젖혀 이은 형태랑 비교하면 이 형태에서 백이 밀 때 흑이 막아져 있는 이 교환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강도현 하변 부근을 먼저 네. 물어봅니다. 다른 곳을 두긴 두는데 하변이네요. 바둑계에서 유명한 이 바둑 격언 중에 하나가 모르면 손 빼라인데 그 격언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지금 이런 장면이 모르면 손 빼라입니다. 좀 뜨끔한데요. 근데 이 손 뺄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딜 가야 할지 몰랐었거든요. 지금 강도현 구단이 손 빼는 거는 물론 지금 당장에 이곳과 이곳이 어떤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앞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탐탁치는 않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렇고 당장 이곳에서 싸움을 시작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싸움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고요. 네. 지금 이쪽을 둔 것도 다른 곳에서 뭔가 전단을 구하는 겁니다. 백이 뭐 그냥 단순하게 안에서 받아주면 이 자체가 뭐 손해는 절대 아니니까 계속 압박을 가해도 득이 되겠고요. 백이 이제 이것은 좀 굴복이라고 보고 뭐 붙인다거나 이렇게 둔다거나 좀 반발을 하면 이곳에서부터 먼저 전투가 일어나서 이쪽 처리가 끝이 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흑의 모양, 백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양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쪽의 형태를 정리를 하겠다, 선택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모르면 손 빼라 격언을 대하는 인류들의 자세죠. 네. 저도 말은 쉽게 설명합니다만 제가 둔다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말 먼 곳에서부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그 방법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데요. 바둑이 언제 어디서 뭐 새로운 변화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좀 상대가 예상치 않았던 타이밍에 다른 곳을 두기도 하고 의표를 찔러가고 뭐 그런 식의 전략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강동윤 구단 하면 언제든지 이 톡톡 튀는 인터뷰로 또 이 바둑 팬들과 주변 사람들을 기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끔 나오긴 하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죠. 이번 농심배에서도 좀 연승을 해서 좀 멋있는 또 재밌는 인터뷰로 바둑 팬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기대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인터뷰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배꼽 잡게 했던 네.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좀 침착해진 그런 인터뷰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강도현 구단과 바둑리그에서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때 강도현 구단이 이 개막식 자리에서 주장으로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우리 팀은 모든 팀들에게 재앙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해서 좀 공분을 샀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라운드에서 강도현 구단이 패했습니다. 네. 그러고 2라운드를 앞두고 나서 인터뷰에서는 강도현 구단이 앞으로 나와 만나게 될 상대가 어떤 기분이 될지 1라운드에서 한번 경험해봤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기사죠. 또 일본에서 이 조치훈 구단이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한국도 좀 그런 면에서 인터뷰가 이슈가 되고 그래서 또 바둑 관계자들이나 팬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런 식의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틀에 박힌 인터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주위에 이제 동료 기사들과 친하시잖아요. 그런 인터뷰 얘기도 자주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죠? 인터뷰에 있어서. 기사들마다 조금은 다른데요. 최철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와 친구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본인은 인터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최철원 구단 인터뷰 진짜 재밌던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지금 재미가 없어서 아, 그래요?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본인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말을 해서 주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네. 미리 재미있는 멘트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해서 딱 하는데 막상 그 주변의 반응은 그렇게 많이 웃진 않아요. 그게 최철원 구단이 얘기하는 그 코드가 약간 저랑도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 재밌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최철원 구단이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말하기 전부터 혼자 본인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좀 약점으로 꼽히고요. 네. 강동윤 구단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타이밍에 남들을 빵 터뜨리는 맞아요. 그런 센스를 발휘하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고 하죠.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는 기사잖아요. 네. 전에 제가 인터넷 해설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최철환 구단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왜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얘기를 해 하면서 문자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잠시 쉬는 시간에 휴대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번티에 구단이 일단 반발을 하는 선택을 했죠. 강도현 구단도 지금 저렇게 백이 반발을 했을 때에는 저 교환만으로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으로 그 입구자로 한 발 더 들어왔을 때 그때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쪽을 들어오는 것이 이제 흙에 이곳을 두었을 때부터의 노림이었죠. 이때 이제 흙의 노림은 여기를 두는 것과 한 번 더 파고들어서 이 근거를 빼앗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선 백이 이쪽을 틀어 막았을 때의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흙도 모양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당장 끊을 수 있는지 좀 어려운 선택이긴 해요. 이렇게 됐을 때 뭐 백이 이쪽을 밀어간다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뭔가 행마를 펼친다면 네. 이쪽을 잡으러 가는 것과 뭐 끊는 것 맛보기가 돼서 서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흙도 여기 붙여서 뒤쪽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싸움이긴 합니다만 이 싸움 흙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좀 어렵고 쉽게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붙여간다면 이 자체도 백 자세가 좋긴 합니다. 또 여기를 두면 이렇게 끊어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쪽이 아주 흙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둘 때 반대쪽으로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하변으로 흙이 파고들어서 이런 네. 식으로 파고들까요? 이렇게 파고든다면 일단 근거를 꽤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앙 쪽으로 백이 탈출을 했을 때 얼마나 추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 추격이 불가능하다면 괜히 공격했다가 흙의 세력만 지어지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강도현 구단이 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본 다음에 선택을 한다면 지금 이수 아니면 이쪽 파고드는 게 유력하죠. 그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앙 쪽으로 둔다면 판티니 구단이 이 교환만 했으니까 득이구나 하면서 여기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금 더 이쪽으로 파고들면서 흙의 모양을 깨고 여기를 받는 것은 자신이 볼 이득을 다 본 다음에 나중에 지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여기를 뒀다고 해서 백이 받아주고 그때 다시 이쪽으로 간다? 이것은 좀 아니란 발상일 것 같아요. 다시 좌상인가요? 하나만 교환해두고 그쪽을 갑니까? 이 부근에서 하변 부근에서 또 격언이 적용된 걸까요? 글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안 보이니까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 부분을 손 빼고 여기를 뒀다가 또 이쪽을 백이 두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좀 안 떠올라서 이쪽을 두는 이런 경우는 난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운이 따르는 날 혹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에 네. 이쪽을 당장 두기에는 뭔가 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앞니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왠지 이 부분에서 감각적으로 결국은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하변 백이 미생인 게 낫겠다 해서 이 교환만 시키고 이쪽 부분으로 손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네, 뭐 강도현 구단이 그렇게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후자일 겁니다. 단지 지금 강도현 구단의 지금 이 후자 쪽에서의 이 선택은 좀 감각적인 부분,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교환이 좌변 쪽 싸움에서 득일지 손해일지 이것은 사실 바둑의 신만이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하나의 미지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좌변 쪽에서 네.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도훈 구단이 어떻게 해서든 득이게끔 만드는 진행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붙인 수에 대해서 백도 이 반발은 쉽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손 빼거나 혹은 여길 젖히거나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냥 손 빼는 것도 가능한 이유가 흙이 붙일 때 손 빼서 언뜻 보면 흙에게 연타를 당하는 느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협공하고 붙일 때 두 칸 벌린 정석과도 환원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됐을 때 흙이 먼저 둔다고 해서 이곳에서 뭐 드라마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네. 이렇게 치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굳이 백이 여기를 건드리는 것이 득인지 그것이 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손 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정석과 같이 되어 있네요. 우선 그래도 지금 흙이 붙인 것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치면 이제 일감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뭐 백이 한 칸 뛸 수 있지만 그냥 받아주고 마늘모를 할 때 이렇게 붙이고 늘어서 다음에 이곳 끊는 것을 보고 또 이쪽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것을 보는 이런 진행이 우선 감각적으로는 첫 번째 떠오르고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진행은 일단 보죠. 가만히 가만히 늘었습니다. 받아두네요. 이런 뜻이네요. 이쪽을 방금 전에 젖히고 호구치는 진행으로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젖히고 호구 쳤더니 백이 후수예요. 이럴 그럴 거면, 바에는 네, 어차피 후수라면 가만히 늘어서 다음에 이 붙이는 수라도 보자. 이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네. 그런데 흙도 그곳을 봤겠죠. 네, 뭐 당연합니다. 흙이 지금 이곳을 치받는 것은 여기 급소를 당해서 네, 이 흐름은 흙이 좀 즐거움이 없는 진행이고요. 상대에게 그런 좋은 형태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띄어야죠. 또 받지 않았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붙이면서 이 교환이 큰 의미 없이 백을 연결시켜 주니까요. 한 점까지 잡아둡니다. 판팅이 구단도 좌변으로 올 생각은 없었나 봐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 계속 지켜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점을 잡지 않았을 때는 흙이 여기를 막는 것이 워낙 크죠. 이쪽을 막는 것은 흙의 근거를 확보하면서 다음에 이곳을 다가섰을 때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흙이 먼저 다가서면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강도현 구단의 고민은 제가 볼 땐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이 선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는 시간이에요. 선수라면 뭐 굳이 이곳을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네. 여차하면 백에게 역으로 허용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곳을 단수 쳤을 때 백이 손 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곳을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자리고 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왠지 단수 치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역시 단수 치지 않았네요. 당장은 이곳을 이제 작게 지켰을 때에는 나중에 이곳을 역으로 당하는 것이 약간 두렵긴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쪽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는 찔러서 뭔가 그 백이 끝내기로 득을 보는 그런 수순까지 이어질 수가 있지만 당장은 여기를 찌르는 것은 오히려 이적수이기 때문에 네. 한 점은 주더라도 이제 반대쪽으로 한 점을 잡아서 오히려 흑의 형태를 정돈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 거라면 당장 이 단수 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지금 어깨 짚은 수도 좀 아리송한 자리죠. 100% 선수는 아닌데 손 빼자니 뭔가 그냥 뒷맛이 좀 나쁘고 그렇다고 손 빼고 딱히 뭐 그렇게까지 두고 싶은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백이 지금 이곳을 뭐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받아줄지 아니면 이 두 칸을 벌릴지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아직은 잔잔한 바둑입니다. 자, 강동윤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대결 이제 중반전 맞이하겠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